자, 여러분,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작년부터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은 XRP가 좀 달릴만 하면은 비트코인이 꼬꾸라져요. 최소한 횡보라도 해주면은 알트코인들이 펌핑을 할 수 있는데 말이죠. 9,000불 대까지 올라갔었던 비트코인, 지금 8,700불 대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도 8,700불이면은 적당한 선에서 조정을 받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XRP는 좀 안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떨어져가지고 23센트에서 지금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았죠.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아직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23센트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전해가지고 25센트에는 저항선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포기하긴 이르고 계속해서 희망을 갖고 좀 올라가 줄 수 있기를 이제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께서는 이제 지치셔가지고 올라가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그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스트레스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때 되면 알아서 가겠죠. 자, 여기는 이 사람 원래 이런 차트대로 가야 되는데 이제 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베어 트랩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차트는 이제 좀 의미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보다는 그때 그 비트코인처럼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그 차트를 제가 지금 찾을 수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그 차트가 좀 더 신빙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아무튼 이 XRP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참 신기할 정도로 가격이 안 오르죠. 그래서 나오게 된 많은 그런 추측들이 리플사가 계속해서 XRP를 던져서라고 하는데 이 던지지 않아도 지금 올라가는데 많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여러 암호화폐 분석가들 그리고 유명 암호화폐 투자자 같은 이 팀 드레이퍼도 틀리는 것이 XRP라고 볼 수가 있겠죠. 리또 속이라는 말을 만들어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물을 먹이는 그런 도도한 녀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격이 오르지 않은 이유로 몇몇 분들은 세력이 누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도 솔직히 그쪽에 좀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개미들 보세요. XRP 안 타죠. 이제 지쳐가지고 다른 코인들, 펌핑 코인들 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XRP로 수익 내려고 들어오게 되는 새로운 개미들이 얼마나 있을까? 한번쯤 생각해볼 문제인데요. 언젠가는 가격이 왜 오르지 않았는지 속 시원하게 밝혀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준비를 해본 소식으로 이 비키 익스체인지라는 곳에서 암호화폐를 담보로 한 대출을 지원을 하는데요. 여기에 XRP가 추가로 지원되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리플사가 이제 자회사인 스프링을 통해서 투자를 했고 SBI 홀딩스 역시 투자를 했었던 암호화폐 지갑회사인 BRD가 기업 블록체인 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함으로써 은행들과 그 밖의 기업들을 목표로 새롭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이를 위해서 11개월에 걸쳐서 새로운 벤처를 설립을 했는데 그 이름은 블록셋이라고 합니다. 이 블록셋을 통해서 금융 서비스 및 컨설팅 등을 하며 각 기업 및 회사들이 블록체인 관련된 앱을 빠르고 저렴하게 돈이 많이 들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할 수 있는 Ready to Use 툴킷을 제공하며 이들이 목표로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을 연구하는 회사들, 시스코, 버라이존, JP모건 등 그런 대형 기업들과 함께 일하게 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들의 첫 번째 고객은 바로 SBI 홀딩스가 될 것이라고 하네요. 또한 지금 그들이 블록세트를 통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XRP, 헤데라 그리고 이더리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들의 사업이 부디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지금 이 사람들이 노리는 것이 좀 확실하지 않나 싶은데요. 예상을 하는 거죠. 기존에 있는 블록체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결국은 이 암호화폐도 손을 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암호화폐들을 지원하는 앱이라든지 기술을 연구하고 싶으면 그들이 제공하는 툴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 기존 기업과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의 이제 연결점을 이 다리를 놓겠다라는 것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틈새 시장을 잘 파고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공할 것인지 과연 망해서 옴리처럼 될 것인지 그들이 무려 11개월 동안 준비한 이 프로젝트 그 결과가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자, 저희가 방금 이 XRP 및 암호화폐, 블록체인 및 네트워크 사용에 대해서 소식을 한번 들어봤었는데요. 이번에 리플사의 네트워크와 XRP를 활용하게 될 회사 한 군데가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핀넥서스라고 하는데요. 여기 계신 레오나이더스님께서 또 자료를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자료가 나오자마자 기사로도 떴습니다. 이 핀넥서스 같은 경우는 원래는 완체인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프로토콜로서 이 자산들 간의 연결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사용자들과 서비스 제공자들을 마찬가지로 연결시켜주는 것이 목표라고 하고 있고요. 그들이 이제 2020년 로드맵을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리플사와 XRP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이 된 것인데요.
그들이 바로 XRP 레저상에서 그들의 자산 토큰화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핀넥서스는 PCAP를 연결하기 위해서 리플사와 XRP를 포함한 몇몇 채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연결해 보았다. 그러니까 XRP 외에도 다른 프로젝트들도 쓸 것인데 이제 리플사와 XRP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들은 또한 그들이 인터레저를 통해서 핀넥서스 지불 채널을 사용해 볼 것이다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XRP 레저를 통해서 토큰화된 자산들을 발행을 하고 이러한 자산들은 XRP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과 거래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기능을 자산, 프로듀싱 프로토콜 그리고 자산 트레이딩 프로토콜로 지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가 좀 말이 어려운데요. XRP 레저를 활용해가지고 자산을 발행을 하고 XRP가 활용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자세하게는 모르기 때문에 제가 놓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아무튼 솔로제닉에 의해서 XRP 레저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XRP 레저상에서 자산을 발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회사가 하나 더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XRP 레저 같은 경우는 속도면에서 다른 블록체인들을 월등하게 앞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XRP 레저 및 XRP를 활용한 프로젝트들 나와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리 가격이 안 올라간다라고 난리를 치고 있어도 계속해서 더욱더 많은 사업자들은 XRP와 XRP 레저를 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좀 좋은 소식 한 가지가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비트페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보통 이 상점에서는 암호화폐를 바로 받을 수가 없는 곳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 중개업체를 활용을 하곤 합니다. 소비자들이 암호화폐로 지불을 하면은 그것을 중간에서 법정화폐로 바꿔가지고 상점에 전달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비트페이와 같은 결제 제공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비트페이가 다음 주부터 XRP를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 같은 경우는 XRP로 기프트 카드를 구매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XRP 보유자는 기프트 카드를 통해서 아마존, 버거킹 등을 통해서 다양한 소매점과 레스토랑 등등에서 디지털 자산 XRP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단 이 서비스 자체는 미국에서만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들이 올린 트윗을 보시면은 XRP가 이렇게 새롭게 추가된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누군가가 야, 아마존에서 그리고 버거킹에서 XRP 받아준대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그들이 직접적으로 받아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중개업체를 통해 가지고 아마존에서 구매를 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도 아예 안 되는 것보다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서비스 대상국이 이제 전 세계로 확대가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봐야 되겠고, 그나마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은 빗페이 같은 경우는 원래는 XRP를 지원하지 않았는데 리플사가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투자를 하니까 그제서야 XRP를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직접 나서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태계를 늘리려는 움직임 자체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언젠가는 이 회사들이 직접적으로 암호화폐를 받아주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걸 대비해가지고 이런 회사들, 앞에서 저희가 함께 봤었던 BRD 같은 회사들이 이런 툴킷을 마련하고 있는 것일 테고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이제 유동성이 가장 많은 암호화폐들이 크게 환영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게 되면은 이 전 세계가 암호화폐를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시간들이 왔을 때 이 1000억 개의 XRP 굉장히 많아 보이죠. 그런데 전 세계 유동성을 공급하려면은 이제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순간도 저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딱 1년 후, 한 달 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이 암호화폐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믿는다라면은 전 세계적인 시각을 가져보고 한번 생각해보는 거 나쁘진 않겠죠. 만약에 암호화폐가 한 1, 2년만 유행하다가 없어질 것이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1000억 개는 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전 세계 인구가 암호화폐를 사용하기에는 1000억 개도 어쩌면은 많은 숫자가 아닐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리플사의 사업 그리고 암호화폐가 이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까지 성공하는지에 마찬가지로 달려있다라고도 저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방식으로든 이 세상은 굉장히 많이 앞으로 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변화들이 저희들에게 XRP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쩌면 이 전 세계에서
뒤에서 이 세상을 주물럭주물럭거리고 있는 진정한 세력들은 미래에 대한 그림을 이미 다 그려놨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떤 것인지 궁금하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달해드릴 소식으로 이 방코 토파지오, 브라질의 이제 금융회사로서 코레다 다 실바 그룹의 계열사라고 하는데요. 이제 얘네들이 브라질에 있는 리플사와 함께 일하는 파트너가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이유는 의외로 간단한데요. 이제 직원들이 스웰 2019에 참석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리플사의 브라질 지부 매니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리플사가 브라질의 많은 회사들과 함께 사업을 늘려나가고 있다고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추측은 더욱더 신빙성을 얻고 있습니다. 뭐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 브라질의 송금로를 연다라는 것은 브라질에서 이 ODL을 사용할 회사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제가 이미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이 방코 토파지오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비테크는 확실하고요. 지금 아무리 XRP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도 사업은 계속해서 제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 과연 누가 이길지 저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 아니라 이번에는 우리 편이 반드시 이겨야만 하겠습니다. 더욱더 많은 상용화와 기술적 발전 그리고 사업 발전이 결국엔 XRP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좋아요 버튼 그리고 광고 영상 시청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이 희생해 주셔가지고 그 도움을 통해서 제 채널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광고가 너무 길다 싶으시면은 그냥 클릭하시고 넘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전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